그래서 오늘 하는 게 방향도함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공면의 법선 벡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단위 공면 법선 벡터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벡터의 미분법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몇 곡지를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벡터 미분의 발산, 발산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벡터 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발산량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벡터 그 발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라플라스 방정식하고 포화선 방정식의 정의를 또 벡터 함수의 미분 개념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표현된 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정의하는, 요거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요거를 포화선 방정식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뭐 유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벡터 미분의 발산을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식을 표현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지면 벡터 미분의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회전, 컬 또는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지면 맥스웰 미분 방정식, 그것도 뭐 우리가 맥스웰의 방정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 4개, 적분 방정식 4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를 이용한 맥스웰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수식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아무튼 먼저 소개할 게 이제 방향도함수. 방향도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벡터 그 스칼라 함수, 공간상에 스칼라 함수가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칼라 함수가 벡터 방향, 어떤 벡터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의하는 게 벡터 그 방향도 함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간상에 벡터가 존재해요. 그럼 어떤 함수가 그 벡터에 대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의한 게 방향도 함수.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어떤 벡터 함수가 있어요. 여기 벡터 함수가 아니죠, 스칼라 함수가 있고, 스칼라 함수가 f가 이렇게 있는데, 그 스칼라 함수 f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다 기울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기준을 뭐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 공간 중에 f 함수에 대해서 공간 내에 벡터가 시점이 P점, 종점이 Q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벡터 함수가 이렇게 S 방향으로 길이가 S인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죠. 벡터 함수를. 그 벡터 함수 방향으로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P점의 벡터를 우리가 P0, 그 다음에 Q점의 벡터를 RS,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길이는 S 길이고, 그 다음에 그 P점부터 Q점까지의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우리가 M 벡터다, 이렇게
단위 벡터 m 벡터를 정의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공간에 분포하는 존재하는 벡터 함수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는 식이 방향 도함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그 디렉션 m 벡터 방향, 그러니까 m 벡터 m 그 P에서 Q점까지 벡터의 단위 벡터를 m 벡터라 그랬으니까 방향의 단위 방향 dm의 의미로 d 그 m 벡터 방향의 의미로 dm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m의 f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게 S 방향으로 S로 스칼라 함수를 미분을 ds분의 df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S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기울기가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S를 극한을 취해서 S분의 FQ 종점 마이너스 C점 FP를 해준 게 DS분의 DF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RS를 정의하기를 RS를 X 그 위치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RS는 XS의 I, YS의 J, ZS의 K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벡터 R 벡터가 직선적으로 움직인 때 그때 R 벡터를 표현하기를 어떤 식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 있었죠. RT는 A 벡터의 플러스 B 벡터의 T 이런 표현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쵸? 직선적으로 움직일 때.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요 RS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P점의 벡터 P0. 그 다음에 N방향으로 그 S 벡터의, 그러니까 M 벡터를 S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요 M은 벡터고 S는 스칼라 값이죠. 음, 그러니까 S 방향으로 어, 단위 벡터의 그 기울기 요 표현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P0 RS를 P0 벡터 플러스 S 곱하기 M 벡터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RS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P0 벡터 플러스 SM을 S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M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M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S는 M 벡터가 되더라.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식을 ds분의 df를 이게 상미분이잖아요. 얘를 f가 x, y, z 방향의 방향 성분을 갖고 있게 되면 얘를 f를 그 사슬 법칙에 미분의 사슬 법칙으로 이걸 전개할 수가 있다. 그쵸? 그걸 적용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식이 되는 거죠. 상미분을 이렇게 편미분식으로 사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음, 그래서 뭐 요거는 얘는 뭐예요? 스칼라 값이죠. 그쵸?
얘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럼 스칼라 값은 벡터 도트 프로덕트 벡터는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의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f의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의 k. 요거 도트 프로덕트의 뭐예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x i 플러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y의 j 플러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뭐예요? z 요거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도트 프로덕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라운드 s분의 라운드 x를 우리가 x 함수에 s 함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요 식을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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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9-32식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x y z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요거를 M으로 이렇게 아까 썼잖아요. R-S를. 그쵸? 그럼 요 9-32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가 어, 요거 요거로 변형이 돼서 얘는 뭐예요? 얘는 R-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나블라 F가 되는 거죠. 도트 프로덕트. 그러면 얘는 R-S는 M이었죠. 도트의 나블라 F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향도 함수 DMF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DS분의 DF는 S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M 벡터 도트 프로덕트의 나블라 F가 됩니다. 그게 방향 도함수 DMF가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M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키면 어떤 벡터 A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정의하면은 그 식을 쓴 게 뭐예요? DAF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M 벡터가 그러니까 S 벡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단위 벡터 그 A 방향의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어떤 함수 f의 스칼라 함수 f에 대한 식이 일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위 벡터잖아요. A 벡터의 단위 벡터 식이잖아요. 그렇죠? A 벡터의 단위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의 나블라 f를 취해주면 어떤 스칼라 함수 f에 대해서 A 벡터 함수 방향으로 기울기가 얼만큼 되는지 정의하는 게 DAF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 의미가 우리가 요 방향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쓸 수가 있고 같은 얘기예요. 그쵸? 음,
이렇게 그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예제 13번을 한번 풀어보면 얘는 뭐예요? 벡터 A 방향으로 벡터가 이제 A 방향이 정의가 되면 스칼라 함수 F에 대한 F가 A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얼만큼 되는지 점 2, -2, 1점에서 A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라. 그런 문제인 거죠. A 벡터는 i-루트 2의 k 벡터이고 스칼라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x자승, y자승, z자승이라고 하면 그 A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 기울기는 뭐예요? 방금 했듯이 dA f는 뭐예요? A 벡터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지. 그렇죠? 요거의 도트 프로덕트의 나블라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라운드 x분의 요거니까 2의 x의 i 플러스 2의 y의 j 플러스 2의 z의 k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요게 나블라 f에 해당이 되는데 점 P점에서의 나블라 F를 구해주면 점 P에서 나블라 F를 구해주면 얘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여기다 바꿔 쓸게요. 얘를 루트 3분의 얼마예요? 4 i 도트 i만 남는 거죠. 4 또 k만 남겠죠.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DAF는 A 방향으로의 그 기울기는 스칼라 함수 F에 대한 기울기는 요 값이 되겠다. 그쵸? 다 이해되겠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만 잘하면 방향도 함수가 뭔지만 정의만 다 잘하면 이렇게 푸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은 그 곡면의 법선 벡터 곡면의 법선 벡터 상상이 돼요? 곡면이 있으면 그거의 법선 벡터 그 개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간 내에 어떤 C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간 내에 C 곡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에 C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X, Y, Z 공간. 그러면 이 C 곡선을 포함하는 곡면이 정의가 되겠죠. 그 곡면을 우리가 S 곡면이다. 곡면 S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점 S 곡면 안에는 곡선 C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C에 어떤 한 임의의 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점을 포함하는 접선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접평면. 곡면의 한 점의 접선. 그 다음에 또 접선 평면. 그 접선을 포함하는 평면.
우리가 이제 접평면이라고 하죠. 그럼 그 접평면에 수직한 그 한 점, 그러니까 그 한 접평면의 한 점에 수직한 법선 벡터, 그걸 우리가 곡면의 법선 벡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곡면의 법선 벡터의 또 단위 곡면의 법선 벡터도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곡면의 법선 벡터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어, 그 곡면의 법선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C곡선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C곡선을 정의하는 벡터 함수는 RT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 RT로. 그렇죠? RT에 의해서 곡선 C를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RT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 함수를 뭐 앞에서 쭉그 이렇게 정의해 왔듯이 벡터 함수 RT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벡터 함수 C가 이제 RT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면 그 C를 포함하는 곡면 S를 스칼라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곡면의 면적, 그 값을 스칼라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면의 스칼라 함수는 그 곡선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x, y, z의 스칼라 함수 f에 대해서는 C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스칼라 함수 C는 이제 이렇게 어, 상수 C라고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접선 벡터를 그 접선 벡터는 R 벡터 함수에 대해서 접선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접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정의하고, 그러면 그 점에서의 어, 접평면에 대한 그 공, 공면의 법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점의 접선 벡터는 한 점에서의 일련의 접선 벡터는 접평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접평면에 대한 법선을 곡면의 법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곡면 법선과 평행인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f 함수를 곡면 S의 함수 F의 F를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T로 미분을 하고 얘를 미분의 사슬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다시 언급을 안 할게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 미분 사슬의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벡터하고 벡터 함수의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수식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나블라 F 도트 프로덕트 R의 미분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저평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 R 벡터의 그 직각 방향에 정의가 되니까 직각이니까 어떻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렇게 정의를 직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나블라 F 도트 프로덕트 R 다시 T는 그러니까 접선하고 나블라 F는 직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평면하고 어, 나블라 F는 더 R 1개 미분이나 또는 저평면과 수직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S 평면의 함수 F 요거의 그라디언트 F는 곡면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위 곡면 법선 그러니까 단위 곡면 법선 벡터를 정의하는 거는 곡면 법선 벡터가 정의가 되면은 단위 곡면 법선 벡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곡면 나블라 F가 정의가 되면 그거에 음, 법선 단위 벡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9-37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9-37을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법선 곡면의 법선라 F가 나블라 F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제 14번을 풀게 되면 점 P에서 P점은 440인 점에서 단위 곡면 법선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은 저평면의 수직인 그 벡터 함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나블라 F를 구하고 나블라 F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단위 곡면의 법선 벡터는 나블라 F의 나블라 F 요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EX의 I 플러스 EY의 J 플러스 EZ의 K 이렇게 이건 상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점 P에서 또 나블라 F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4, 8. 그렇죠. 8i 플러스 8j. z는 제로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아니 곡면의 법선 벡터는 나블라 f의 나블라 f 요거를 정의해주면 해보면 i의 플러스 j 이런 식으로 어, 단위 곡면의 법선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뭘 의미를 하는지를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제 15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점 PA 점이 정의가 돼 있고 F 함수가 이렇게 스칼라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때 단위 곡면의 법선 벡터를 구하라. 그렇게 풀이된 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F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나블라 F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P 점이 X가 0, Y가 1인 점이죠. 점에서의 나블라 F를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J가 되겠죠. 그렇죠? 단위 곡면의 법선 벡터는 J가 됩니다.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 18J니까 뭐 계산 안 해봐도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9.6절에 193페이지의 9.6절에 벡터 미분 발산 그런 개념인데 벡터의 발산 우리가 이 벡터의 발산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시간에도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벡터의 발산은 이제 그 미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전까지는 어떻게 벡터 기울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벡터 기울기의 그라디언트, 방향도 함수, 곡면의 법선 벡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칼라 함수 그러니까 나블라 스칼라 함수였잖아요. 근데 이 발산은 벡터 나블라 벡터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함수가 있으면 외부 공간으로 발산되는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벡터의 발산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V를 벡터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V는 V1, V2, V3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 함수예요. 그러니까 V가 X, Y, Z 함수인데 그 V가 또 V1, V2, V3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V1, V2, V3도 X, Y, Z 함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V 함수가 어떤 벡터 함수가 존재하는 공간, 그걸 우리가 이제 벡터 장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벡터 장에서 우리가 발산되는 양을 정의할 때는 외부로 몇 개가 나오는지 또 아니면 안으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플러스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함수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수학적인 표시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블라 나오는 게 몇 개인지를 들어가는 게 몇 개인지를 정의하는 함수는 이렇게 나블라 f의 벡터 함수. 기울기에서는 우리가 기울기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나블라의 도트의 스칼라 함수를 썼잖아요. 이게 스칼라 함수일 때를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그라디언트 f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벡터 함수로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쓴다. 보통 이제 소문자로 쓰게 되는데 다이버전스 이렇게 v 벡터 v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나블라 도트를 포함하는 거죠.
나블라 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어느 때는 그라디언트고 어느 때는 다이버전스를 쓰느냐, 그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가 벡터 함수가 들어오면은 다이버전스를 써야 되는 거고, 뒤에가 스칼라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나블라 도트래도 얘는 그라디언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죠? 오케이. 네, 그게 중요해요. 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뭐 나머지는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만 잘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다이버전스 V. 그럼 V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고딕체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이거는 벡터 함수인 거예요. 다이버전스 V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스칼라 함수의 그 발산은 없는 거, 제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칼라 함수의 발산은 제로인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그러니까 이게 f가 스칼라 값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f라고 쓰면은 얘는 제로예요,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스칼라 값은 발산이, 왜냐면 기울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산량은 제로인 거죠. 들고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발산량이 얼마인지를 써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무조건 제로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어, 이해를, 그러니까 표현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얘는 어, 요게 요것도 벡터, 얘도 벡터, 얘도 벡터. 그럼 어떻게? 도트 프로덕트 취하면은 스칼라 값이 되죠. 그렇죠? 몇 개, 몇 개.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다음에 V 벡터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블라 V는 이런 벡터, 벡터, 이렇게 스칼라 값. 또는 II, JJ, KK만 존재하게 되니까, 남게 되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음은 어, 요런 표현법을, 요런 수식이 이제 어, 다이버전스 나블라 F는 어, 얘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다이버전스,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벡터. 얘도 뭐예요? 벡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k, 요거의 도트 프로덕트, 화면이 가리니까 이 밑에다 쓸게요. 얘는 어, 라, 라운 나블라 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f의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의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의 k, 이렇게 되잖아요. i만 남게 되는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라운드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을 우리가 나블라 자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블라 자승을 우리가 라플라시안 연산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는 뭐 라플라시안 읽는 방법을 이렇게 음, 읽는다. 아무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면 요거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야 뭐 이렇게 크게 예제 요 개념을 가지고 예제 16번을 한번 풀어보면 벡터 함수 v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P점에서 발산을 구하라. 그럼 다이버전스 v를 구하고 그 계산된 값의 x, y, z 값을 대입해주면 스칼라 값이 얼마인지 발산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스칼라 값, 발산되는 양은 스칼라 값이죠. 몇 개가 발산되는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예제 16번은 그렇게 계산이 됐고 예제 17번도 뭐 같은 문제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2가 자연대수 2지요. 그쵸? 그냥 x 대신에 2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풀이된 걸 보고 이렇게 다이버전스 v를 먼저 계산하고 계산을 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x 코사인 y를 x로 미분을 하면 익스포넨셜 x의 코사인 y 또 익스포넨셜 x의 사인 y를 y로 미분을 하면 익스포넨셜 x의 코사인의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배의 익스포넨셜 x의 코사인 y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x에 2를 넣고 대입해 봤더니 익스포넨셜 2의 2승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또 풀이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의미를 수식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벡터 미분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이렇게 하면 아 저게 저런 의미구나.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다음 194페이지에 라플라스하고 포화손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요거를 포화손 방정식이라고 한다. 요거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고 여기에 물리적인 의미를 뭐 약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주면 우리가 포화손 방정식은 공간 내에 공간 전하 밀도 로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간 전하 밀도 로우가 분포하고 있는 공간 내에 어떤 한 점의 전압, 그러니까 전위를 정의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그걸 정의한 걸 우리가 포화손 방정식 또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둘 구분은 뭐냐? 라플라스 방정식은 공간 내에 공간 전하가 제로일 때 정의한 식이 라플라스 방정식. 공간 내에 공간 전하가 로우로 분포되어 있을 때 어떤 한 점의 전위가 몇 볼트가 되는지를 정의한 식이 포화손 방정식. 그 표현된 게 9-40하고 9-41식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거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압은 나블라 자승 벡터 함수 v, 그러니까 여기서 v는 그 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압. 그 전압
이, 그, 얘는 전압 V는 벡터가 아니에요.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몇 볼트, 몇 볼트. 얘는. 어떤 점에서의 전압. 얘는 스칼라. 책이 뭐 V 벡터 뭐 이렇게 V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V는 스칼라 값에 해당이 돼요. 어떤 그, 그 전압이 몇 볼트인지 나타내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공간 내에 전압분포가 되어 있을 때 전압 V에 대한 정의는 포화선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그 증명한 게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스칼라 함수 파이의 어떠한 경사는 스칼라 함수의 경사는 그라디언트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정의를 했고 어떤 그 전개 2가 이렇게 인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개 2가 이렇게 인가가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뭐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한 점에 P점의 그 전압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왜냐하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 점은 여기 전압이 10V면 여기 전압은 0V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양단이 10V다 그러면은 플러스 10 되는 데 점이 있고 마이너스 L 방향에 따라서 길이 방향에 따라서 0V 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두 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각 점마다 몇 볼트 몇 볼트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쭉 연결한 게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이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고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력선 몇 개가 뻗어나가는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로우로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고 이 관계를 발산되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V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를 대입해 주면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도트가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예요. 곱하기. 네? 왜냐하면은 다이버전스에 나블라 도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의미를 구분을 할 줄 알면 돼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쓴 게 그렇게 나온 게 요 식이 이제 유도가 된 거죠. 나블라 자승 V가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분의 1의 로우 식이 포화손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포화손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로우가 제로일 때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또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화손 방정식 안에 라플라스 방정식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있는 게 포화손이고 없는 거를 포화손이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면은 되겠다. 그래서 그 계산을
나블라 자승 V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V로 V는 여기에서 스칼라 값이라 그랬죠.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공간에 공간전화 분포가 있을 때 포화손, 공간전화 분포가 없을 때 라플라스 번역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면 돼요. 요게 좀 오타가 났는데 요게 나블라가 아니라 V죠, V. V 앞에서 V라고 써왔는데 갑자기 나블라로 해서 좀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화손 방정식하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 9.7절에 벡터의 회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의 회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벡터의 곱에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려하는 공간 안에 회전되는 회전량이 벡터가 회전한다. 이런 벡터가 회전을 한다고 하면 이 회전되는 양이 회전 벡터가 몇 개가 되는지를 정의하는 함수. 그 우리가 연산자를 요 벡터 그 회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벡터 함수가 이렇게 V가 정의가 되고 벡터 함수 V가 정의가 되고 그 벡터 함수 V는 x, y, z 함수이고 그 V는 V1, V2, V3로 또 정의가 될 수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벡터 함수. 그렇죠? 그래서 그 회전량은 벡터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회전되는 양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벡터 함수의 커를 이렇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벡터가 회전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얘는 컬은 뭐예요? 나블라 크로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블라 크로스의 벡터 함수 V는 얘는 뭐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행렬식으로. 그쵸? 근데 얘는 V 벡터의 직각 방향으로 회전되는 양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바깥으로 나오는 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면 윗 방향, 그렇죠? 또 이렇게 회전하면 오른손에 의해서 회전 양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벡터 방향.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 벡터는 어떻게 해요? 제로나 아니면 플러스 방향이나 나오는 방향이나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표현법, 노테이션의 표현법을 살펴봤고 얘는 그 나블라 F의 회전량 요것도 지금 뭐예요? 벡터 함수죠. 요것도 벡터잖아요. 벡터의 회전량이 얼만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 값의 회전량은
스칼라 값은 회전되는 게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펄 벡터 함수를 해줘야지 회전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아무튼 네,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요 벡터 함수 스칼라 함수의 기울 요거는 지금 뭐예요? 얘는 스칼라 함수의 뭐예요? 그라디언트 스칼라 함수는 뭐예요? 얘는 기울기죠, 기울기. 그쵸? 음, 네, 기울기도 이게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벡터 함수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회전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어, 기울기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 또 제로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로 나오는 회전되는 양은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회전되는 양이 없다. 무조건 스칼라, 벡터 값이라고 해서 회전되는 게 있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컬, 컬은 뭐예요? 나블라, 나블라, 크로스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블라, F. 그 다음에 요 다이버전스 컬 V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나블라 도트라 그랬죠. 그쵸? 컬 V는 컬 나블라 크로스 프로덕트 V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어, 계산값이 이제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개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제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 물리적인 의미는 얘는 회전량에 대한 발산값이 얼마냐 그 의미잖아요. 그러면 자 회전되는 게 어떤 벡터 함수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다. 그럼 외부에 발산되는 건 어떻게 제로인 거죠. 계산 안 해봐도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식은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직감적으로. 그쵸?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예제 18번을 보면 예제 18번을 보면 어, 벡터 함수 f가 있고 컬 f를 구하라. 그쵸? 어, 벡터가 이제 f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예요? y의 i 마이너스 x의 j 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f 함수는 벡터 함수 f는 그러면 요거를 시간이 뭐 거의 돼서 컬 f 요 식을 대입을 해주면 ijk에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y 마이너스 x 제로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2k가 되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k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전되는 값이 마이너스 2k가 되는 이 마이너스 2k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랫 방향으로 2k, K가 2k 방향은 Z의 XYZ의 2k 방향으로 XYZ의 요 방향으로 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전되는 양.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